이번 시간은 테마 46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중에서도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이 업무정지 처분도 해마다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등록관청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네. 자,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봐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업무정지 처분 일반을 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업무소별로 따로따로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관청은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6월 범위라는 것은 6개월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뭐 3개월 할 수도 있고 1개월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6개월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3개월 하세요. 어떤 경우는 1개월 하세요. 이렇게 업무정지 구체적인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업무정지 기준의 범위가 6개월, 3개월, 1개월 이렇게 있으면 그 위반 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결과, 횟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과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중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제적기간 사유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아주 중요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그 위반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정지 사유는 해당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안 하고 봐줄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업무정지 사유가 박스에 1번부터 13번 이렇게 쭉 했는데요. 13번을 보게 되면 박스에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에라는 것은 업무정지 사유 1번부터 12번까지 사유뿐만 아니라 또 있다 이거예요. 그 밖에도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을 말하고 그래서 12가지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이나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도 업무정지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업무정지 사유는 개공의 위반 행위 중에서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이게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거지 업무정지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유 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지 업무정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20만 원 과태료 받는 게 좋아요? 3개월 업무정지 받는 게 좋아요? 뭐 20만 원 과태료가 낫잖아요. 그래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지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도 아닌데 법령 위반한 것은 전부 다가 이거 외에 공인중개사 법이나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 위반을 한 행위는 전부 다가 업무정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다만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지 업무정지하면 안 되는 거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상습범위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했을 때는 이때는 업무정지 할 수도 있어요. 이따 나오지만 이래서 1년 이내 2회 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처분을 받았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위반한 행위가 바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라면 이때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범위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했을 때는 이때는 업무정지 할 수 있어도 그냥 상습범위 아닌 경우에는 업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 일단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받고서 이게 법령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할 수 있는 사유냐 이런 걸 찾으려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또한 상습법이 아니라 그냥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을 때 이게 아닌데 법령 위반은 전부 다가 업무정지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업무정지 사유를 하나하나씩 검토하면서 이게 업무정지 사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1번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이나 보존을 두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원을 고용했는데 결격사의 자를 직원으로 두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두 달 이내 해소시켜야 합니다. 해소시키지 않았을 때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는데 그 업무정지 부과 기준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도 아니죠. 그렇지만 법령 위반했으니까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해야 되죠. 이거 위반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죠. 과태료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아니죠. 과태료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6개월 업무 정지를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 의뢰한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으면 거기에다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법 위반했지만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과태료 사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는 할 수 있고요. 또한 여섯 번째,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은 서명, 날인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법령 위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어요.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다 기재하지 않고 빠뜨리고 기재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거래계약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근데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 안 했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안 했다면 법령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는 아니죠. 그렇지만 법은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는 할 수 있죠. 여덟 번째,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근데 서명 및 날인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입니다. 그렇다 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죠. 과태료 사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에 대하여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자, 이 말은 뭐냐면 감독상 명령을 하는 국가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보고해봐라, 자료 갖고 와봐라 이런 거 명령을 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았어요. 또는 사무소에 들어가서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조사를 했더니 조사 못하게 방해했어요. 이거 방해했고 또 역시 법령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했지만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도 아니면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열 번째 중요합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즉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도 되지만 등록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업무정지 안 되면 6개월 업무정지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중요합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을 때 이거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본래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면은 과태료 처분에 의지 업무정지 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 했을 때는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2번이고 세 번째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도 등록을 업무정지 할 수 있고 업무정지 처분만 2번 받고 다시 세 번째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 또는 과태료 처분만 2번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여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 세 번째 한 행위가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인 것은 전부 다가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업무정지 처분을 2번 받고 이거 처분 2번이죠. 그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했을 때 이거는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벌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이거는 법령 위반으로 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년 이내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가 처벌을 받았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취소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업무정지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가 처분받은 경우는 이때 그냥 업무정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12가지가 바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고, 그 밖에도 13번, 그 밖에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것은 다 업무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지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즉 시도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 도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 이거 업무적 위반이죠. 그러면 등록을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전을 고용했으면 업무개시연에 고용신고해야 돼요. 근데 고용신고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 법령 위반이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